이 사람은 간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를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끝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문서에는 여전히 적이 필요했습니다. 그 표적 중 하나가 제1교포였습니다. 1970, 80년대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는 제1교포 귀국자를 대상으로 간첩 혐의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당시 수사보고서와 이후 재심 판결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귀국 동기 불분명, 이어네오 사형 미석, 대공 혐의 개연성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난 제1교포 2세였습니다. 부모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혹은 생계 문제로 일본에 정착한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조총련 민단 사이에서도 뚜렷한 소속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 그는 친척 방문 또는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입국 직후 또는 며칠 뒤 그는 체포됩니다. 체포영장은 제시되지 않았고 가족에게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 분실 또는 보안사령부 대공분실로 이송됩니다. 이 사실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재심 판결문에서 직접 확인됩니다. 조사는 통상 20일에서 길게는 50일 이상 불법 구금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은 전면 차단되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 선고된 재심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면 박탈,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하였다. 그 진술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북한을 왕래했다는 진술을 강요받습니다. 만난 적 없는 공작원의 이름을 외우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지령 내용을 조서에 적게 됩니다. 조서는 대부분 수사관이 작성했고 그는 한국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조서를 핵심 증거로 기소합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1심부터 유죄가 선고됩니다. 판결문에는 자백의 신빙성, 국가안보의 중대성이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고문 여부는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중 일부 사건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일부는 무기징역, 일부는 장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실제로 반복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75년, 1978년, 1980년대 초반에 발생한 제1교포 간첩 조작 사건들은 현재 모두 재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민주화 이후 사법부는 이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2000년대 이후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연이어 무죄를 선고합니다. 판결문에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문장이 등장합니다. 국가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하였다. 간첩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자백은 고문과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문장들은 국가가 스스로 간첩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기록입니다. 그는 법적으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10년, 20년을 간첩으로 살았습니다. 굴소 후에도 취업 제한, 지속적인 사찰, 사회적 낙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도 그는 한국에서 간첩으로 복역한 사람이었고 한국에 남아도 일본에서 온 수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첩보 활동이 아닙니다. 국가는 정체성이 애매한 사람을 골라 가장 손쉬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1교포라는 이유, 언어가 서툴다는 이유, 연고가 약하다는 이유로 그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고 국가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은 사람의 인생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평생을 파괴합니다. 그는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를 국민으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국가는
간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